역시나 움직이는 발에 바로 반응하는 녀석. 그리고 설쌤의 발을 향해 입질 공격을 퍼붓는데요. 안 돼! 하지만 바로 독구를 제지하고 생각의 방에 격리하는 설 전문가. 좀 싫어해야 되는데 안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거 진짜 싫어해요. 낑낑대는 모습도 있고. 근데 오늘 배운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앉았을 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왜 생각의 방에 격리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독구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 이제 다시 도전해볼 차례. 그런데 설쌤이 뛰자마자 바로 관심을 보이는 독구. 이대로 2차 시도 실패인가요? 과연 독구의 선택은 뭐죠? 이 낯선 모습은 뭐죠? 갈 거야? 더 큰 자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녀석.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지요? 좀 뛰지 뭐. 쳐다 관심도 없잖아. 아니야. 어머님이 움직여도 요지부동. 그럼 뭐 걸음도 못 걸어 다녔었는데 뭐. 독구야, 이제 발 물기 없기다.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9살 공주만 마주쳤다 하면 불도저처럼 달려들었던 독구. 2개월 된 어린 녀석에게 공주는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요. 아이고. 행여나 공주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보호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두 녀석 해결책이 뭔가요? 어떻게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그게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공주죠. 그래서 우선 공주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같이 있어도 지금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저건 공주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저렇게 해요. 나도 그냥 놔둬. 저꼭 부수고 있잖아. 너냐 그 안고 기를 거야? 안 돼요.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만나게 하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등치가 비슷할 때예요. 등치가 비슷하고 서로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할 때. 그럴 때는 너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다가 너네들끼리 룰을 정해.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은 하나이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버리면 계속 붙여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억지로 개입해서는 안 될 문제였네요. 서로 친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다죠? 공주도 화가 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 말라고 막 밀고 물려고 하고. 근데 독구가 그걸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독구. 그동안 공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컸어. 커지고 그때도 한번 이제 한 번 실수가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무서워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다경가구는 만들면 안 돼요. 다경가구는 우리가 그걸 100% 항상 장담할 수는 없고요. 다경가구가 힘들다는 게 신경 쓸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둘째를 데리고 올 때 그래서 첫 번째 성별. 성별은 어떤 성별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같은 성별? 무조건 다른 성별. 다른 성별이 잘 지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같은 성별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나이. 가장 적합한 나이 차는 3살에서 5살. 근데 지금 9살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는 공주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 성격은 이 둘이 아주 잘 맞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우선. 아주 얌전한 공주와 아주 활발한 독구. 또 성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조합이 아주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 차이는 물론 성격까지 궁합 점수 상중하의 하.
결국 잘못된 만남인가요? 더욱 안타까운 건 독구가 온 이후 공주는 방에 홀로 지낼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게 너무 불쌍한 거죠. 지금 방에다 저 가다 놓고서 혼자 저러고 있는 게 지금 다 밖에가 있는데. 왜 독구는 안 가두세요? 복구를 가둬놓으면 난리가 나고. 그죠. 낑낑대고. 막 그냥 다 긁고 막 그냥 공주와 달리 혼자 두면 난리가 나는 바람에 독구는 홀로 두지 못했다네요. 맨 문이잖아요, 다 유리문. 공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 막 쟤는 밖에서 더 난리 치는 거야, 막.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그냥 참아볼 필요도 있어요. 얘가 땡깡 부린다고 바로 들어주는 거를 이제는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말 잘 들어야지 너 들어올 거야. 이런 걸 해야지 리더십이 생겨요. 그냥 얘 긁네? 문 열어주는 거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매점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줘! 이러니까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범인자.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란 게 접니다. 나중에 안 사주셨죠. 맨날 그러니까. 그래도 잘 크는 것 같은데? 설마 독구도 그렇게 키우려는 건 아니시죠?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독구에게 시달리는 공주를 위해서라도 둘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교육의 이름은 컷오프 교육이에요.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한테 집중하는 게 재밌는 거지 공주한테 가는 건 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다. 공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저 반응 한번 보고 싶어요. 공주를 보면 달려들 텐데 괜찮을까요? 가만히 있까. 설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두 녀석들을 예의주시하던 그때 또다시 공주에게 입질을 하려는 독구. 재빨리 목줄로 녀석을 제압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공주에게 쏠린 독구의 과도한 관심을 보호자가 차단해주는 것. 벌써 이제 너무 딱 싫어서 공주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 공주를 안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구가 공주를 쳐다보는 순간 제가 부를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불러서 나한테 오면 독구! 그때 또다시 공주에게 가려는 독구. 독구! 잘했어! 보호자 쪽을 쳐다보면 칭찬할 거예요. 공주가 아닌 보호자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포인트. 공주. 잘했어. 지금 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절 쳐다봤어. 간식으로 칭찬, 보상해주면 되겠죠? 잘했어. 첫 단계는 가볍게 패스. 이번엔 공주를 내려놓아 보는데요. 공주만 보면 달려들었던 녀석. 과연 이번엔? 독구! 이야, 아주 잘했죠? 잘했어. 이 교육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둘이 있는 시간을 처음은 10분만 가질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둘이 같은 공간, 이런 공간. 독구! 잘했어. 이 교육할 때만. 그리고 불러서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공주한테 꽂힌다면 그때는 이렇게 줄 하고 해야 돼요. 무리한 만남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당분간은 하루 10분만 공주와 독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거기다 한번 내려놔볼게요. 독구! 잘했어. 이제 공주가 아닌 설 전문가를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 공주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행동 또한 차분해졌는데요. 이제 공주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죠? 내 친구의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거 놀이하자. 먼저 싸움 방지를 위해 둘 사이에 룰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둘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둘이 잘했을 때만 칭찬할 거예요. 잘했어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주한테 조금 미안한데 독구 먼저.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해주세요. 항상 순서가 왜냐면
얘는 참아줄 수 있는데 공주 먼저 주면 독구는 또 뺏어가려고 하고 내가 더 센데 왜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대신 공평하게 룰이 있으면 얘네 둘끼리 싸우지 않아요. 굳이 얘 걸 뺏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얘 다음 차례는 나니까. 근데 얘만 막 너무 이뻐하면 독구 입장에선 이걸 뺏어야 돼요. dak연 가정인 만큼 서로 질투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한창 교육이 진행되던 그때 독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주. 공주가 처음으로 냄새 맡는 거.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는 가족들. 독구만 보면 벌벌 떨더니 이게 웬일이죠? 어쩐 일인지 독구도 평소와는 달리 얌전하네요. 어휴, 얘 지금까지는 항상 당하고 살다가 독구가 얌전해지니까 조금 승질 부리는 거예요. 장난감도 진짜 챙기네. 신상 정보 확인. 얘 냄새 맡고 자기 냄새 맡고. 항상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간식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했어라는 단어를 만드는 이유가 그 즉시 간식으로 칭찬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잘했어 해놓고 그러면 나 이제 칭찬받는구나 하면 그때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독구야, 앞으로도 공주랑 잘 지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데 공주한테 공주 안 괴롭히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행복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모르고 계속 독구한테만 뭐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독구한테도 좀 미안하고. 잠깐! 혹시 독구네처럼 둘째를 입양 계획 중이시라고요? 그럼 잠깐! 이거만 보고가 제발! 흔하게를 스쳐간 수많은 교육법들, 해도 안 된다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새나게 꿀팁. 행복한 다경 가구를 위한 5가지. 행복한 다경 가구를 위해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성별. 많은 분들이 같은 성일수록 더 잘 지낼 거라고 오해를 하지만 대부분 강아지들은 같은 성별끼리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다경 가구의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다른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이. 사람도 연년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수록 더 많이 싸우듯이 강아지들도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면 더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원래 있던 첫째 노령견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나이 차이는 3살에서 5살입니다. 세 번째, 중성화. 중성화는 특히 성별이 같은 강아지를 키울 때 중요한데요.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역에 대한 욕구나 자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싸움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격. 많은 분들이 성격이 다르면 서로 보완이 돼서 보고 배우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많이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와 놀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더 좋고, 소심한 아이들은 소심한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는 게 더 잘 지냅니다. 활발한 아이와 좀 소심한 아이가 같이 지내게 되면 소심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크기.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할수록 더 잘 지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 작은 강아지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크기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한다면 첫째가 대형견, 둘째가 소형견일 경우에 조금 더 균형이 잘 맞을 수 있고요. 첫째가 소형견인데 둘째가 대형견이면 먼저 있던 이 소형견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경 가구를 꿈꾸십니다. 하지만 이 다경 가구는 한 마리를 키울 때보다 3배, 4배, 5배의 노력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다경 가구를 꿈꾸신다면 이 5가지를 고려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 같더라고요. 떨어지면 혼날 거야. 이리 와. 이야. 자, 이거 잘했어. 애보다 한 일주일만 딱 더 살았으면 좋겠어. 나의 삶과 비슷한 거지 뭐. 나만큼만 살았으면, 내가 얘만큼만 살았으면, 어우 칠칠 맞게.